자자 친구들 다들 안녕하셨소? 요즘 부동산 뉴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자꾸 대출을 줄인다고 하는 건지 나도 처음엔 도통 모르겠더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딱 내놨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소.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볼라 하오. 종이랑 연필 준비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나 참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소. 이번 대책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죠. 집 사는 대출 이제 6억까지만 가능하다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엔 연봉이 높으면 10억 넘게도 대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봉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나 많든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된다는 거지요. 연봉이 3억이어도 6억이 끝. 이게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오늘부터요. 정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요즘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이요. 특히 강남, 용산 이런 동네는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들썩들썩했소.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0억씩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빚은 빚대로 늘고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결국은 실수요자 정말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할아버지가 쉽게 정리해 줄 테니 귀 쫑긋.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고정. 둘째, 대출 만기 예전엔 4050년도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30년.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니 신중해야겠지요. 셋째, 전세 대출도 규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대출은 원천 금지. 보증 한도도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이건 7월 21일부터 적용. 넷째,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 생애 최초 특례 대출 등 모두 한도가 줄어요. 예전엔 4억까지 됐던 것도 이제는 3억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섯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대출 비율 줄어듦. LTV, 즉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이 80%, 70%로 하향 조정됐어요. 여섯째, 수도권 주택을 대출로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갭투자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지요. 일곱째,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이전엔 연봉 1억이면 1억 5천까지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1억이면 1억까지만. 여덟째, 다주택자는 추가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전면 금지. 생활안정자금도 예외 없이 딱 1억까지만 허용됩니다. 아홉째,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분양받은 집에 세입자 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구조 이제 안 됩니다. 집 등기 이전되기 전에는 전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열째, 증액 대출이나 대환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 이미 10억 받았더라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최대 6억까지만 가능. 11째, 전세 보증 비율도 축소. 기존 9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보증도 80%로 축소됩니다. 12째, 생애 최초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한도 축소.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3억에서 2억 5천, 2억에서 1억 6천 등으로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대출을 받는 거의 모든 방법의 규제를 단단히 묶은 거라 보면 되지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로, 투기 수요에는 강한 철퇴를 내린 셈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을 걸로 보이요. 첫째, 고가주택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거래가 확 줄 겁니다. 대출 못 받으면 누가 살 수 있겠소? 둘째, 실수요자도 대출이 줄어드니 집값이 자연스레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만약 이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럼 다음엔 세금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세금으론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먹히면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 이 대책에서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집을 사려는 경우 이제 대출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증여나 현금 지원이 더 중요해졌어요. 둘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전세대출 제한 때문에 임대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셋째, 다주택자들은 이제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니 자산 운영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넷째,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손주 세대에게는 이게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잠깐 숨고르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현금 많다고 지금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시장은 지금 과열에서 조정 단계로 접어드는 길목일 수도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어? 복잡한 부동산 대책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오. 중요한 건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거요. 뉴스만 보고 겁먹지 말고 이렇게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시니어도 현명한 판단으로 집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잉. 고맙소.